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해 중금속 가운데 가장 독성이 강한 금속은 수은입니다. 진료실에서 수은 중독 환자를 자주 보고 있습니다. 수은 중독의 심각성을 의료인들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수은의 건강 유해성과 예방을 위하여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에서 한국인의 평균 혈중 수은 농도를 체크했는데요. 2005년도에 4.34 마이크로그램 퍼 리터, 그리고 2014년에는 3.11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은 2014년에 3.11로 미국, 독일, 캐나다에 비해서 많게는 6배까지 탁월하게 높은 수은 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에서 검사한 수은 수치를 보면 약 5 미만을 허용 범위로 잡고 5를 넘어가는 환자들이 간간히 나옵니다. 평균치는 약 3점대가 될 것 같고 저희들이 5를 넘어가는 환자분들은 모발 검사를 꼭 권유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1점대라 할지라도 이 혈액 검사의 수은 수치와 몸의 저장량과는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증상이 있는 분은 모발 검사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혈액이나 모발에서 수은이 높게 나오면 환자는 왜 나에게 수은이 높게 나왔는지 궁금해합니다. 이제부터 그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아말감과 큰 생선입니다. 아말감은 요새는 거의 하지 않지만 최근에도 하신 분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며칠 전에 50대 여성이 알 수 없는 피로감으로 오셨습니다. 여행을 하지도 않았고 또는 과로를 하지도 않았는데 이유가 없는데 피로감을 호소하셔서 피검사를 해보니 수은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는 도중에 한 달 전에 아말감을 한 개 하신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말감을 하는 치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말감의 약 50%가 수은이 원료입니다. 그리고 큰 생선에 이 수은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흔한 원인은 수은이 함유된 미백 크림이나 마스카라 등 화장품입니다. 이 수은이 들어있는 미백 크림을 피부에 바르면 스며들어서 이 멜라닌 세포, 색소 세포를 죽입니다. 그러면 멜라닌을 못 만들기 때문에 피부가 하얘지는 효과가 나타나겠죠. 하지만 수은 중독의 원인이 됩니다. 마스카라에는 방부제 목적으로 미량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놀란 것은 연합뉴스에서 아마존이나 이베이를 통해서 인터넷 구매를 한 이런 화장품 제품 중에서 미국, 인도, 영국 이런 선진국에서도 이 수은이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것은 파키스탄, 그리고 태국, 중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미국 이런 순으로 수은이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제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수은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화력발전소, 쓰레기 소각장, 시멘트 공장 등입니다. 석탄 1톤을 태우면 수은 0.17g이 방출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1년에 약 100억 톤의 석탄을 태우고 그 중에 5,000톤의 수은이 대기 중으로 방출됩니다. 우리나라는 땅이 좁아서 전 국토의 토양과 공기가 오염된 상태입니다. 특히나 화력발전소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중금속 검사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생활용품인데요. 이 형광등을 쓰레기장에서 버리실 때 깨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고 혹시 깨지게 되면 가까이에서 있으면 수은 증기를 흡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수은 온도계, 수은 전지, 그리고 수은 혈압계입니다. 이 혈압계와 수은 온도계는 현재는 사용 금지되었습니다. 수은은 모든 중금속 중에서 가장 독성이 강합니다. 수은 독성은 크게 두 가지 효과로 증상을 나타냅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를 고갈시켜서 만성피로 증상을 나타냅니다. 부신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 이 호르몬의 수치를 감소시킵니다. 이 호르몬은
에너지 생성을 증가시키고 대사를 촉진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호르몬이 부족하면 안정시에는 그럭저럭 괜찮은데 조금만 활동을 하면 피로가 느끼게 됩니다. 또는 오전에는 그럭저럭 버티다가 오후가 되면 기진맥진해집니다. 또 손발에 힘이 없고 그러니까 손이 떨리고 그리고 몸이 땅 밑으로 꺼지는 것 같고 눕고만 싶어지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가쁘고 어지럽고 두통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포막이 대사가 저하되기 때문에 온몸, 팔다리, 얼굴이 부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경독성입니다. 그 기전은 신경세포 자체를 파괴시킵니다. 또 신경세포의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따라서 증상은 후각, 청각, 미각 이상이 있는데요. 냄새나 맛을 잘 못 느끼거나 또는 쇠맛이 나기도 합니다. 청력이 감소합니다. 단기 기억 능력이 감소되어서 단어가 즉각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이 잘 안 되고 글쓰기 장애가 옵니다. 또 집중력이 감소되는데요. 두뇌를 쓰는 업무에 지장을 받습니다. 마치 브레인 포그 양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불안, 우울 이런 감정 변화도 생깁니다. 근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물건을 힘껏 쥐지 못하고 가끔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지럼이나 균형 감각 저하로 자꾸 몸이 넘어지려고 합니다. 손발이나 얼굴이 떨리기도 하고 이런 경련이나 또는 툭툭 튀는 잔떨림이 있기도 하고 하지불안 양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국제수은협약이 겨우 몇 년 전에 체결되었습니다. 미나마타 협약이라고 하는데요. 과거에 미나마타 시에서 수은 누출로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미나마타 시에서 이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수은에 의한 환경오염을 막고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든 국제협약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도에 발효가 되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2021년 4월부터는 수은혈압계, 수은체온계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아주 최근입니다. 이 지도에 이렇게 갈색으로 보이는 이 나라들은 이 협약에 가입된 나라이고 이렇게 약간 어두운 색으로 보이는 나라는 가입되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나 아프리카의 일부, 아시아의 일부, 그리고 중앙아시아 이런 나라들은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나 여행을 가셔서 어떤 물건을 사실 때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수은이 유출되는 사고가 있을 때 대처 요령에 대해서는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검색에 수은 세상을 치면 이 사이트가 나오고 여기에 수은의 유해성과 노출 사고의 대처 요령 등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은 응급처리 키트도 이 사이트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은 중독 현황, 수은 중독의 증상, 그리고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에는 치료편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